안녕하세요, 도구링입니다. 오늘도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 보시면은 차 마크가 바뀌었죠. 제 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 수리 맡기는 겸 아우디 A6를 대차해 주셔가지고 이걸 렌트카를 지금 한 10일 정도 타고 있는데, 오늘 영상은 이 아우디 A6랑 BMW 5 시리즈랑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을 앞두신 분들이라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이런 차가 내한테 더 맞겠다 이렇게 좀 가볍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장점부터 간단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네, 아우디 A6의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제가 차를 혼자 타는 건 아니고 와이프랑 가끔씩 또 많이 타게 되는데, 이게 처음 받아서 앉았을 때 딱 둘 다 느꼈던 게 이 상체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웠고, 이렇게 상체 공간도 여유로웠고, 그리고 하체도 이 왼쪽이 되게 굉장히 넓었어요. 이 오른쪽은 사실 이렇게 센터 패시아가 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차 문 손잡이 자체가 BMW에 비해서 되게 낮아요. 이게 BMW는 한 이 정도 높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팔이나 이런 게 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느꼈던 부분이 이 차가 되게 넓구나 라고 생각했고, 이게 전륜차다 보니까, 전륜 베이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앞좌석, 뒷좌석, 그리고 트렁크까지 다 이렇게 공간이 여유로운 게 확실히 느껴져가지고, 이거는 BMW에 비하면 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 드렸던 장점이고요. 자, 지금 제가 실제로 뒤에 좌석에 타봤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먹 하나 들어가면은 주먹이 닿거든요. 근데 아우디는 지금 주먹이 2개 정도 들어가는 수준의 뒷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개치입니다. 저는 불편하지도 편하지도 않은데 BMW나 아우디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을 제가 몇 개 찾아보니까 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조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직접 요거는 앉아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뒷공간이 좀 많아서 4인 가족, 그리고 뒷좌석 좀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우디가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느꼈던 장점은 당연히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에 있는 차량 추돌 방지 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요건데 요 불빛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여기 되게 큰데 BMW는 여기에 엄청 작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낮에. 근데 이거는 좀 크다 보니까 낮에도 굉장히 시인성이 좋아서 운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조장치인데 보조가 확실히 돼야지 보조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장점인데요, 기어 노브가 BMW에 비해서 굉장히 편합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로 잡는 형식인데, 요거는 제가 그냥 손바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밀고 당기고. 그래서 이 힘 조절을 크게 하지 않아도 쓰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BMW는 이렇게 밀 때가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은 너무 좋아서 요거 좀 장점으로 꼽아봤습니다. 다음 장점인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 냉난방 통풍구가 여기 B필러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게 여기 위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뒷좌석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이제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확실히 바람을 직접적으로 또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좋았습니다. BMW는 이런 게 없거든요. 다음 장점으로는 이 아우디는 이 모든 트림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탑앤고를 그냥 항상 켜두는 편이라서 이 시동이 굉장히 부드럽게 걸립니다. 진짜로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제가 타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뭐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이 BMW 제 차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없어서 걸릴 때 이렇게 진동이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굉장히 그냥 소리만 나고 진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걸리는 소리만 나는 정도의 부드러운 시동이 걸린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달려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차 시동을 걸어야지 알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잠깐 요 장점을 말하기 위해 시동을 잠깐 걸어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장점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창문이 소프트 클로징이 있어요. 창문에 소프트 클로징이 있는데 BMW에는 없는 기능인데 차 문 창문이 이렇게 닫힐 때 끝에서 슬쩍 닫힙니다. BMW는 그냥 툭 하고 닫히는데 요거는 끝에서 살짝 늘어지면서 싹 밀려서 올라가요. 뭐 이게 뭔 장점이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고급 세단에서도 이런 디테일의 차이가 이 차량의 고급짐을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디테일이 이런 차의 고급짐을 좀 가져다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점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꼽아봤던 장점이 있는데 이 차가 BMW보다 이 문이 되게 가벼운 것 같아요. 이게 문을 딱 열면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열었을 때 이 문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잠금만 열린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차는 딱 여는 순간 문이 약간 이렇게 밀려요. 이렇게 그래서 차 문이 좀 가볍게 열린다고 해야 되나? 가볍고 그리고 닫을 때도 BMW보다 좀 이 소음을 방지하려고 뭔가 이런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이 소음도 굉장히 작게 납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디테일들이 이런 고급 세단 라인에서 좀 더 고급짐을 나타내주게 하는 한 가지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장점을 꼽아봤고요. 사실 차량을 운행하거나 이런 주행 중에 있는 장점, 출력에 대한 장점 그런 거는 사실 일부러 다루지 않는 이유가 이거는 이제 아우디 A6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 라인인 그 콰트로 프리미엄 휘발유 버전이고요. 제 차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엔트리인 520i이기 때문에 출력적인 차이에서는 이 차가 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력적인 면은 따로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이 차에 대해서 이제 신랄하게 비판해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아우디 A6의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 차를 타고 바로 느꼈던 최악의 단점을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단점은 이 중간에 이 터치 스크린인데요. 이게 왜 최악의 단점이냐면은 보통 운전자들은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파지를 하시고 운전을 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 정차 중이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시점으로는 보통 차가 이렇게 보일 텐데 보이시나요? 지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손 주먹 때문에 시선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이 스크린이 중간에 있는 게 진짜 최악의 단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하다가 길을 한 두세 번 정도 잘못 든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운전하는데도 불편하고 그렇게 또 운전을 집중을 못하게끔 만드는 스크린, 진짜 최악의 스크린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스크린이 지금 카메라 상으로는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8인치짜리 스크린입니다. BMW는 12인치거든요. 요즘 세상에 솔직하게 이렇게 10인치도 안 되는 스크린이 있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작아서 이렇게 버튼 누르기도 솔직하게 좀 불편합니다.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 스크린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감압식, 정전식 둘 다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만 갖다 댔을 때는 선택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햅틱에 반응은 하죠. 이렇게 색깔이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근데 이게 지금 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꾹 눌러야지 넘어갑니다. 이게 운전 중에 만약에 이렇게 눌렀는데 지금 봐봐요. 이게 선택이 안 되면은 운전 중에 제가 이게 신경 써서 눌러야 되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눌렀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누르다 보니까 이렇게 밀릴 수 있잖아요. 사실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이렇게 밀리면 이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손만 갖다 대도 클릭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해도 안 눌리는 게 좀 엄청 단점이죠, 실제로. 자, 세 번째 단점으로는요, BMW를 타면서 진짜 BMW도 이런 컵홀더 이런 공간이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아우디는 진짜 최악입니다.
BMW는 요거가 원래 보통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있고 이 안쪽에 이 뭐 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공간이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이거는 일단 이 컵홀더 공간도 구멍도 작아요. 제 폰이 아이폰 맥스인데 폰이 안 들어가요. 이게 폰이 지금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폰을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이렇게 놔두면 여기 커피나 물을 놔둘 수가 없죠. 좁아서. 여기 보면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공간이 막혀서. 와, 이게 이렇게 작을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거 보시면은 여기 센터 콘솔 박스도 이 폰 하나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거. 여기 뭘 넣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뭐 지갑은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이 수납 공간 자체가 너무 작다라는 게 좀 충격적일 만큼 이 단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 기능까지. 이 기능은 제가 왜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무슨 용도인지. 이제 네 번째 단점은 요 냉난방구 위치.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라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있는 거 좋아요. 좋은데, 자 여기 이렇게 지금 평평하게 있는데, 보통 요즘에 이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거치대를 설치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거치대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통 이게 이렇게 보통 뒤에 다 자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 설치를 하면은 이것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이렇게밖에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냉난방구를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좀 나름 고급짐을 표현하려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굉장히 불편해서 좀 이해는 가지 않는, 그래서 네 번째 단점으로 꼽아봤고, 그리고 물론 이거는 애플 카플레이 문제일 수 있는데, 애플 카플레이를 켰을 때 이 아우디도 아직까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를 켜고 지도를 켜면 이 헤드업에 그 방향 표시를 해주진 않아요. 속도밖에 안 나와요. 여기 BMW도 그런데 아우디도 똑같이 아직까지는 연동이 안 된다는 점, 그게 좀 단점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를 몰 때 느낄 수 있는 건데, 이 아우디 A6의 엔진 소리가 생각보다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경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RPM이 높아질수록 중저음의 소리로 우웅하고 올라가는데, 아우디는 약간 앵거리는 느낌, 좀 약간 저는 국산차 타는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 돈 주고 들을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지금 낮에는 보이지 않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 이거 좀 사실 이거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 이 라인에 낮이든 밤이든 그냥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고급지도로. 근데 아우디는 뭐 전기를 아끼려고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낮에 이 앰비언트 라이트에 불이 안 들어온다는 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처음에 이 차를 낮에 받았는데 이 차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밤이 되니까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에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밤낮을 사실 구분할 필요 없는데 구분을 해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더 고급져서 멋있을 텐데,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거의 마지막 단점까지 왔는데요. 이 아우디에는 이 BMW에 있는 근접 도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까이에 차키를 들고 오면은 차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차에서 차키를 갖고 멀어지면 자동으로 차가 잠기는 그런 기능이 BMW에는 있는데요. 근데 아우디에는 그 근접 도어 기능이 없습니다. 사이드가 열려있으면 차가 잠기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멀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멀어지는데도 차가 안 잠기죠. 사이드가 접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혹시나 좀 더 멀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이런 사이드미러가 안 접힌 차만 이렇게 털어가는, 절도하는 그런 범죄들도 많은데,
아직까지도 이런 기능을 안 넣어줬다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아우디에 또 이제 마지막 단점으로 한번 꼽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한 10일 가까이 차를 몰아봤는데 몰면서 제가 느꼈던 이 아우디의 장점과 단점 차례대로 또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사실 원래 BMW를 사기 전에 좀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우디를 고려는 했었거든요. 아우디 A6 휘발유 라인에서 그래도 제일 높은 트림인 쿼트로 프리미엄인데 지금 실제로 타보니까 생각보다 좀 저는 실망했고, 저는 실제로 다음에 아우디를 제가 구매를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중에 개선이 되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뭐 그냥 차를 굉장히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회가 와서 좀 약간 차알못 차주가 두 가지를 좀 개인적인 취향으로 비교를 한번 해본 영상을 찍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차를 아우디나 BMW 구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남겨봤으니까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갖고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블링이었습니다.